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림 화재의 경우에 산림의 구조와 지형 그리고 기후의 영향으로 대형 재난으로의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소방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산불을 대형 산불과 중소형 산불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형 산불은 산림의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말하며 중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법과 별개로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에서는 화면의 표와 같이 산불을 면적 및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산불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휘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불의 형태를 알아볼까요? 산불의 형태는 크게 지표화, 수간화, 수간화, 지중화, 비화가 있습니다. 지표화는 지표층의 잡초, 관목, 낙엽 등의 연료가 타면서 확산되는 산불로 불꽃이 있는 화염연소로 확산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지표화에서 시작해 수간화로 확산됩니다. 수간화는 나무줄기가 타는 형태로 지표화로부터 연소되는 경우가 많고 낙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간화는 나무의 가지와 잎이 있는 수관층을 태우고 확산되는 형태로 지표화 화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수간화로 발전됩니다. 지표화에 비해 산불 강도가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지중화는 낙엽층 아래의 부식층에 축적된 유기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형태로 확산 속도가 느리고 불꽃이나 연기가 적어 발견이 곤란합니다. 지중으로 확산되므로 물을 뿌려도 쉽게 진화되지 않아 진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화는 바람 혹은 대류열에 의해 만들어진 불씨가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발생시키는 현상입니다. 비화로 인하여 새로운 지역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하게 지상대원이 포위될 수 있으며 산불의 확산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는 2km 떨어진 곳에 비화가 발생했으며 호주의 경우 20km까지 비화가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른 국내 산불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크게 임상, 지형, 기상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 특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은 크게 침엽수림, 화렵수림, 혼효림, 중림, 무림목지로 구분되며 2020년 산림기본통계에 따른 분포 비율을 보면 침엽수림이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엽수림은 송진의 기름 성분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연소가 지속되어 수간화가 되기 쉽습니다. 국내 산림지형은 경사가 급하고 골짜기와 능선이 있는 기복이 많은 지형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평균 경사도는 동아시아 전체 평균인 3.9도에 비하여 약 2도 더 급한 5.7도입니다. 경사가 커질수록 화염이 경사면과 가까워져 화염과 열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따라서 화재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한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을수록 인력과 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지역물질 등의 낙하 위험성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인자는 일조량, 바람, 상대 습도 등이 있습니다. 일조량이 클수록 건조해지고 산지에서 상승 기류를 발달시켜 골짜기에서 산 정상 방향으로 부는 바람인 곡풍을 강하게 유발하여 화재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바람은 기상인자 중에서 산불 확산과 진화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산불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연소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연소 속도는 풍속에 비례하고 바람의 속도가 10m/s 이상일 경우 헬기 진화 속도보다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풍속이 강할수록 불씨가 더 많이 멀리 날아가게 되므로 비화 현상 역시 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서 봄까지 대기의 건조함이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발생합니다. 특히 영서 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을 때 따뜻한 공기에 눌려 압축되면서 속도가 빨라진 강한 바람이 발생합니다. 주로 양양에서 고성 지역에서 발생하여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이 바람은 이때 순간 최대 풍속이 태풍과 맞먹는 20에서 30m/s에 이르게 되어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기상인자 중 하나인 상대 습도와 산불 발생 위험률과의 관계는 화면의 표와 같은데요. 상대 습도 30% 이하부터 산불 발생 위험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산악 국가로 산불에 대한 예방과 경계,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과 기후 등의 특성에 맞는 화재 대응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산불 발생 현황과 더불어 주요 대형 산불 사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62건으로 경기도의 경우에 138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연평균 전국 1,836헥타르, 경기도는 36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산에 오른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입산자 실화가 평균 33.5%,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23.1%로 전체의 56.6%를 차지합니다. 또 5년간 평균 562건의 산불 중에 54%를 차지하는 305건이 3월에서 5월에 발생을 해서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대형 산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오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불이 초속 25m의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화재 위험경보 심각이 최초 발령됐고 동원령 2호가 발령되는 등 총 10일간 소방력의 총력 대응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원전, LNG 기지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과 금강송 군락지, 문화재, 민가 등에 대한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약 213시간에 이르는 진화 작업에 여러 부처 소속의 헬기 680세대와 인력 45,528명, 장비 3,551대가 동원됐습니다. 산불의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선포한 재난사태는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9년 강원 산불에 이어서 역대 4번째로 이를 통해 인력과 장비, 물자의 동원 등의 긴급 조치를 취했고 산불 대응에 필요한 조치도 일괄 처리할 수 있었지만 2000년 동해안 산불의 191시간 기록을 훌쩍 넘기면서 2022년 기준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거센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짙은 연기가 헬기 진화까지 방해하면서 불길을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급경사지로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워서 주로 헬기의 진화 작업을 의존해야 했다는 점이 화재가 장시간 지속된 원인이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은 총 16,302헥타르를 태우고 주택 259채, 공공시설 59개소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전에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던 것은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2019년 4월 4일에 발생해서 4월 6일까지 3일 동안 꺼지지 않으면서 2,832헥타르의 면적 피해와 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고성군의 한 전신주 개폐기내 전선 스파크로 시작된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티가 비화돼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고 야간에 발생해서 헬기 운항을 하지 못함으로써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같은 날 낮에 인제군에서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던 중이었고 다음 날 강릉시에서 전기초 합선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산에 불이 나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결국 불이 난 당일 밤 전국 소방력이 동원됐고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당시까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응이었는데요. 산불 예상 경로를 파악해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민가 등의 시설물 보호에 주력했고 특히 주거 밀집지와 주유소, 가스 충전소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해서 전력 방어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총 879대의 장비와 3,701명의 소방력이 동원된 동해안 산불은 화재 발생 3일째인 4월 6일 12시경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비율이 높고 산의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은 지형 특성을 가지며 특히 봄철에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자 실화와 소각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침엽수의 비율이 높고 경사가 급하여 산불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다면 불의 진행 방향 앞쪽에 불머리를 우선 진압해야 하고 헬기와 동시에 활동할 경우에는 헬기는 화세가 큰 화두 부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상 인력은 불의 측면 부분과 잔불 진압을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초기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불 전문 진화차, 다목적 산불 진화차, 고성능 화학차, 급수차, 살수차 등 특수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중요 시설, 민가 위주의 방어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진화 외에도 산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벌채, 가연물 제거, 고랑 파기 등 진화선 구축을 통한 간접 진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두는 불 진행 방향의 선두 부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의 방향 및 경사면을 오르는 방향과 일치하고 화세와 확산 속도가 가장 큰 구역입니다. 허리는 산불 확산 방향의 좌우로 발달하며 화두에 비하여 화세가 느리고 약합니다. 발화 지점은 산불이 시작된 최초 지점을 말하고 아일랜드 존은 산불 피해 지역 중 연소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비화 지점은 바람 등으로 인해 불티가 날아가 주불 인근에 발화된 지점이고 화지는 연소 속도와 진행 방향에 따라 생기는 약한 화두 모양 부분을 의미합니다. 골짜기는 연소 진행 속도가 늦은 움푹한 지역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후면은 발화점의 뒤쪽 방향으로 진행되며 불머리에 비해 화세가 약하고 느립니다. 산불 진화 용어로는 주불, 잔불, 뒷불이 있습니다. 주불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하며 잔불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합니다. 그리고 뒷불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 피해 구역 내에 남아있는 불씨가 열 에너지와 기상적 여건 등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합니다. 산불 진화 우선순위를 알아볼까요? 산불 발생 시 인명보호, 문화재 및 국가기관 산업시설 보호, 기타 재산 보호, 인목 보호 순으로 진화를 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의 기본 전술은 공중에서는 헬기가 불머리와 불허리 부분을 직접 진화하며 지상에서는 지상인력에 의한 진화선 구축과 잔불 정리 및 재발화 방지에 주력합니다. 이번에는 수관 현장의 기본 전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진압의 성공 여부는 연소가 확대되는 방향인 화두의 진압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큰 화두의 진행 방향, 연료의 양을 고려해 최초 진화 지점을 결정합니다. 수관 연장 시에는 연장이 용이하고 안전한 지역에서 풍상 방향으로 접근하여 화두를 공격합니다. 헬기와 동시 진압이 가능한 경우에는 화세가 강한 화두 부분은 헬기의 대량 주수로 진압하고 지상제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좌우 허리에서 진압합니다. 선착대는 연소 확대에 따라 안전이 위협되지 않을 경우 화두와 연소가 확대되는 풍하 방향 측면을 공격하고 후착대는 풍상 방향 측면에서 진압을 실시합니다. 경사져 있는 지형과 다수의 수관 전개가 요구되는 산불 진압의 특성상 선착대는 수압 확보와 수관 연장의 용이성을 위해 가능한 한 65mm 수관 연장 후 Y 커플링으로 분기하여 수관을 전개합니다. 일몰후에는 헬기 운용이 불가하나 기압의 영향으로 낮에 비해 바람이 잦아들고 산 아래 방향으로 불어 지상에서의 화재 진압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헬기는 일몰 전에 집중 활용하고 일몰 이후로는 지상대에 의한 진압 활동에 집중합니다. 헬기에 의한 진화는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완전 진화는 지상대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헬기로 물을 투하할 때는 헬기에서 살포하는 물, 소화약제에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의 낙하 지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팔로 얼굴을 감싸고 안전모를 착용하며 헬기가 오는 방향을 향해 엎드립니다. 또한 공중에서 물을 살포하는 힘에 의하여 떨어지는 나뭇가지나 구르는 암석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세가 너무 강하여 직접 진화가 어려울 경우 연소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진화선을 구축하는 간접 진화를 선택합니다. 진화선이란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외곽 지역에 산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하천, 암석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인목의 벌채, 낙엽물질 제거, 고랑 파기 등의 방법으로 구축한 산불 저지선을 말합니다. 산불 규모, 연소 진행 속도, 진화선 구축대원의 작업 능력과 여건을 감안해 산불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진화선을 구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구축 도중 불길이 넘지 않을 지역에 설치하며 임도, 계곡 등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거나 연료량이 적은 나지나 미인목지 등에 가급적 직선으로 구축합니다. 진화선 폭은 연료, 지형, 불의 행태를 고려해 판단하는데요. 보통 불 높이의 약 1.5배가 되도록 설치하며 불의 양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연료 높이의 2배 이상이 되도록 구축합니다. 또 불머리 부위는 화세가 강하므로 더 넓게 구축합니다. 그럼 진화선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구축 요령을 알아볼까요? 먼저 문화재, 시설물 등에 우선 구축하고 경사면을 오르면서 산불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비탈면은 삼각형으로 구축합니다. 진화선상 및 진화선 내의 가연성 연료는 진화선 밖으로 제거합니다. 진화선 내측 인목에 대하여 3m 높이까지 가지치기하여 수간화를 방지하고 진화선 변에 있는 나무 역시 가지치기를 실시합니다. 불붙은 가연물 덩어리가 굴러내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화선 하단부는 경사도를 고려하여 깊은 고랑을 설치하거나 자연적 장애물이나 자연지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구축합니다. 맞불은 가연물을 미리 태움으로써 산불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산림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불 진화에 사용하는 특수 장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불 진화 특수 장비에는 산불 전문 진화차, 다목적 산불 진화차, 고성능 화학차, 고압 소방 펌프차, 대용량 포 방수 시스템, 이동식 정비차, 이동식 저수조, 급수차, 살수차 등이 있습니다. 각 장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불 전문 진화차는 지상고가 높고 사륜구동으로 등판 능력과 험로 주행 성능이 우수합니다. 수심 1.2m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고 주행하면서 90m까지 방수가 됩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는 길이 4.9m, 폭 1.8m로
900리터의 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500m 호스를 이용해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 빠른 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고 장시간 방수가 됩니다. 고성능 화학자는 산림화재나 유류화재 등 강력한 복서열에 노출되는 재난 현장에 특화된 장비로 주행 중 방수가 되며 차량 내부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 펌프차보다 방수 거리가 3배 길고 4배 더 많은 수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고압 소방 펌프차는 대량의 소화용수를 고도가 높은 지역에도 손쉽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 펌프의 고압 성수 시스템을 개선한 장비입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1분에 75,000리터 용수를 130m까지 방수할 수 있으며 분당 45,000리터와 3만 리터를 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두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 정비차는 현장에서 소방 차량을 점검하고 고장을 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수리 조치 후에는 바로 산불 현장으로 재투입됩니다. 이동식 저수조에는 최대 4만 리터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데 이는 진화 헬기 한 대가 13차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급수차와 살수차는 시군구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보해 유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상황실은 신고 접수 시 화점, 화재 발견 위치, 화세, 연소 방향, 연소 범위, 바람 방향 및 세기, 주변 민가 정보를 1차적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시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신고 접수와 민원 정보 시스템, 유관기관을 통해 임목, 산의 규모, 특징 등 산림 정보와 기상 상태 및 주변 민가, 문화재,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합니다. 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재 확산 방향 및 속도를 예측합니다. 선착대는 화염 연기 등을 확인한 경우 발화 위치, 규모, 연소 방향 등 보고하고 헬기, 특수장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요청합니다. 현장 출동 시 이동 방향 및 진입로 상황 등 후착대 진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차량은 급경사, 낭떠러지 등은 피해 소방 차량이 진입 가능한 범위까지 진입하고 긴급 상황 시 퇴로 확보가 가능한 경로로 진입합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부터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그 외에 소화 활동상 효과적이거나 용이한 방향으로 진입합니다. 현장 도착 후 초기 진압이 가능한 경우 공격적으로 진압하고 초기 진압이 불가한 경우 민가 등 건축물 지역으로의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합니다. 후착대는 선착대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따라 차량 위치를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연소 저지가 필요한 곳에 위치합니다. 다량의 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을 확보하고 선착대에 용수를 공급합니다. 비화 등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방향의 민가, 중요 시설 등을 파악하고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소방활동 거점으로 사용할 장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소 확대 저지선을 판단하여 설정하며 인명대피와 현장 통제를 실시합니다. 구조대는 인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인명을 검색하고 구조하며 대피 조치를 합니다. 인명 검색 시에는 지형과 상황을 파악하고 헬기의 유도를 받아 실시합니다. 샛길 등을 상세히 검색하도록 하되 필요 이상으로 깊이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사이렌, 확성기 등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을 알리고 등산객과 인근 주민에 대한 피난을 유도합니다. 인명 검색을 종료 후에는 지휘관의 통제에 따르고 필요시 체인톱을 이용하여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지휘대의 역할은 현장 도착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 도착 전 산불 발생 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전체적인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활동 방침을 결정하고 규모에 따라 헬기,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화재 주변에 파이어라인을 설정하고 인근 주민의 통제를 지시합니다. 대형 산불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출동력을 요청하여 확보합니다. 그리고 민가, 국가 중요시설 및 문화재 등으로의 연소 확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소방력을 편성합니다. 현장 도착 후에는 헬기, 드론 등으로부터 산불 전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가와 중요 시설물 등에 대한 비화에 대비하여 경계대원을 배치하고 인명대피가 필요할 경우 사이렌과 경보기를 이용하여 피난을 유도합니다. 산불이 대규모일 경우 지역별로 방면 지휘관을 활용해 지휘하며 장시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 지휘소를 설치합니다.